그 이어폰, 헤드폰 자동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 리슨 INC 사운드 책을 개발하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오시는 분, 김도영 씨가 고생을 해가지고, 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헤드폰 특성음악, 94dB 맞추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94dB 맞춰야 되잖아요. 예. 왜냐? 요 안에 고막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이 94dB 밖에는 사람의 귀를 흉내 못 내기 때문에 그래야 신뢰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94dB가. 94dB라면 1파스칼이죠. 우리가 스피커도 94dB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듣는 것들은 2m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듣는 것들은 큰 소리가 아닌데 바로 고막에서 94dB는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하지만 어째 94dB 맞추는 걸 찾는 루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L 재는 거예요. 다섯 번을 반복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 있으니까 5번 반복 측정해가지고 재는 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제 THD 보는 거. 이 THD 보는 것들도 노멀라이즈드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저주파수에서 굉장히 크게 과장되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된, 약간 어드밴스된 그런 THD 보는 방법 올렸고요. 감도 측정. 여기는 딱 임피던스만 넣으면 있잖아요. 16옴짜리네, 32옴짜리네만 넣으면 이게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를 금방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5가지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이 받아서 있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갈고 실행만 시키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만 되면 돼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재나 거기서는 똑같아요. 이 대가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거는 알아서 이제 잘 판단하시고. 4128C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키마로 한다고 하면 이제 작업을 새로 해야 돼요. 내가 키마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이 마이크로폰 요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증폭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스피커를 증폭시켜주는 파워 앰프. 그 다음에 그리고 얘가 임피던스 박스. 이거는 0.25옴짜리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운드 카드에서 얘 사이 길이가 절대 길면 안 돼요. 얘가 0.25옴인데 이런 케이블을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길게 하잖아요. 이게 1옴 나오고 예를 들면 선저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특성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짧으면서 굵은,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좋아요. 최대한 짧게.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헤드폰 케이블이 별로 긴 거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헤드폰 케이블도 그냥 3.5파이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저걸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게 편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클립으로 물리는 것보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기본으로 250mV를 얘가 기본으로 넣어줘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250mV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봐서 넣어줬는데 이게 98.6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98.6이 아니고 94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고 하면 94dB를 내주려면 여기는 147mV로 얘보다 작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따 알려줘요. 그러면 나중에 얘를 한 번 더 147mV로 넣어주면 얘가 94로 딱 바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기서 알려주는 값만 넣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7 부근 넣어주니까 딱 94가 나오잖아요.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더 마이너하게 본다고 하면 148이 더 적절하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측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부 다 148mV를 기준해서 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을 볼 때 있잖아요. 왜? 마이크가 거기서 길을 못 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편할지 이거 없을 때 한번 당해보셔야 알아요. 이게 되게 편한 겁니다, 이거. 다음. 그래서 특성 전압을 재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로우 데이터. 여기 있는 로우 데이터는 그대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우 데이터.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고 하면요. 이제 그 DF하고 FF하고 DF 보정을 해요. 그 보정을 하는데 FF는 보정을 그대로 하고요. DF 같은 경우는 아까 있죠.
룸 보정이라든지 웨이티드 된 HRT 필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듣는 특성하고 유사하게끔 3분의 옥타브 스무딩을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파란색의 그린색은 이게 FF 보정이고 하얀 거는 이제 DF 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고 하면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차이 있잖아요. 그게 EDB 플러스 마이너스 EDB 이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LR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3분의 옥타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268-7 룰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타겟 커브 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지로 정한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타겟 커브는 답은 없어. 60268-7 타겟 커브 FF밖에 없어요. 그걸로 쓰면 이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린색이고. 이걸로 가면 안 맞거든요. 좀 느낌이. 근데 여기 상상 의문이 10km 언저리 있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건. 웨이도 공진을 본다고 하면 3, 9, 15는 다 뜨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요 콘차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확산 음장을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걸로 또 가거든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또 맞냐? 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참 애매해. 그거는 앞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게슈탈트 모델이든 어디에든 확산 음장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넣었어요. 차이는 다 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을 내가 여기서 올려준다고 하면 그게 또 위치에 대한 왜곡으로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이게 모양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평균 횟수를 보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다음번을 또 재려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또 반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5번 해서 스탑 시키면 이 값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지점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FF, 이거는 Modified는 DF.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효 재생 대역은 35Hz부터 11.8kHz까지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20에서 2만 아닙니다. 이제 20에서 2만 아니에요. 뭐 35에서 11.까지.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밖에 안 와요. 20은 한참 여기에요.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20 아닙니까? 요만큼이라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누가 스피커에서 그 재생대역을 그렇게 정해요? 그만큼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저주파수도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THD 보는 거예요. THD도 아까 노멀라이즈드 THD 개념을 적용을 했고요. 이게 빨간 게 이제 어떤 THD인데 이것도 3분의 옥타브 스무딩을 해야 돼요. 3분의 옥타브 스무딩을 해서 나오는 결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노란 게 2차, 얘가 3차일 거예요. 특히 2차에서 이런 게 뜨죠. 이렇게 푹푹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따기는 딱 분명해요, 이거는 진동판하고 보이스쿨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컨드를 항상 잘 봐야 돼요. 비대칭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이. 이거는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잡아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컴프레션 부분은 3차 왜곡은 좀 잡기 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차 왜곡은 설계 미스거든요. 내 바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은 2차 왜곡이 생기는지를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THD 2차. 2차가 크다는 것들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설계를 했구나 라는 것들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있잖아요. 바로 떠줍니다. 60Hz에서 6% 정도의 왜곡을 최고값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얘에서 정해주는 대역까지만 보여줘요. 얘가 보니까 30 얼마지? 33Hz까지잖아요. 그렇죠? 33Hz까지만 보여주는 거지 20Hz는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거는 얘가 내줄 수 있는 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저주파수로 갈수록 THD가 커져야 되는데 변이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서 여기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팍 커지는 부분. 얘가 저걸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커져. 완전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마 보이스 코일 위치가 센터에 안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 위치를 손대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도 측정하는 거죠. 감도 측정하는 것은 딱 보면 있잖아요. 창이 딱 떠요. 공측 임피던스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6옴짜리다, 32옴짜리다 이런 거 넣어주면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92.6dB. 1mW일 때 92.6dB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감도니까 이렇게 바로 해줘요. 그때의 볼테지는 125mV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500Hz 기준을 해요. 예? 500Hz를. 이거 대역 판정할 때도 있잖아요. 대역 판정할 때도 500Hz 부근에 1옥타브 평균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6dB까지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500Hz를 기준한다고 하면 500Hz는 있잖아요. 착용을 좀 이상히 하더라도 안 바뀌는 대역이에요. 그 500Hz 대역에서는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둘 다 프레시 챔버 조건을 어느 정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00Hz다. 저 7km, 8km, 1km 넘어가면요. 그 이제 어떻게 착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는데 뭐 500, 600, 700 이 대역은 뭐 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뭐 할머니가 되든 그건 잘 안 바뀌어요. 그거는. 제일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그 어떤 특성을 공통된 특성을 내주는 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준을 많이 써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1kHz를 많이 쓰고요. 1kHz 톤 기준 해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은 500Hz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해서, 근데 한 점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옥타브 스무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옥타브 평균을 해가지고 그 값에서 마이너스 6dB 떨어지는 저주파수 한 개, 우주파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뽕 쏟든 간에 신경이 없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요렇게 많이 선을 건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33Hz부터 뭐 11.5kHz까지 이렇게 이 대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제 표준을 충실하게 따라간 것 뿐이지 이게 100% 맞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대가리가 맞냐?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타겟 커브 있잖아요. 어쨌든 이 보면 어쨌든 이런 노란 타겟 커브가 하나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어떤 데는 보면요. 타겟 커브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어폰 타겟 커브가 따로 있고 헤드폰 타겟 커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스피커로 들을 때 그 느낌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이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3kHz는 부스팅이 돼야 되는데 커널 타입처럼 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요게 여기 발음체하고 꼬막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버리면 이게 그 공진이 막 6kg를 찌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게 기본 공진이 되겠지만 3kg는 잘 나와줘야 된다. 3kg가 잘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일 때야 여기서 있으니까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F0를 갖다가 이런 느낌이 나오도록 잘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면 이 특성을 나중에 결국 이 특성을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특성을 맞출 수가 없어. 기계적으로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진동판의 무게, 진동판의 스티프니스, 뭐 보이스 코일 뭐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이 특성을 뭐 베이스홀 튜닝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 타겟은 노란색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그 이어 커널 타입도 다를 거고 오픈 이어 타입도 다른 거고 다 다르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주파 특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착용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거 쓰는 거예요. 하는 고정인 거예요. 얘 쓰고 있잖아요. 이어폰 여기다 꽂고 커널 타입이든 뭐 다 여기다 꼽는 거예요. 꼽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장비가 더러운 게 있잖아요. 이 귓구녕이 우리가 이렇게 커널 이어폰을 꼽는다든지 오픈 이어 타입 있잖아요. 그 이어보드 타입을 꼽는다 할 때 잘 안 맞아 이게. 한번 벗겨볼래요. 요 귀 한번 빼줘봐.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이것만 예를 들면 우리 귀처럼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오차가 심한 거예요. 아까 봤죠?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재는데 LR 트래킹 하는데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창향에 따라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슨 커널 탑 이어폰을 잴 때는 잘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요 귓구녕 안을 좀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키마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있는 특성을 좀 바꿔놨다고. 이게 좀 더 흐물흐물하고 그래요. 이거하고 저 바깥에 먼저 바깥에 훨씬 더 사람 귀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요 귓구녕 모양도 그렇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착용이 잘 돼야 될 거잖아요. 이게 좀 아주 더럽다고. 하지만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걸 안 쓰고 그러면 뭐 오클루디드 이어 711 커플러 있잖아요. 예,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우리가 듣는 착용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격 착용 조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용 조건 있잖아요. 그거랑 맞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측정의 편의성, 측정의 재현성을 위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깊이 있는 데서 이렇게 사진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적당하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잘 맞춰서 있잖아요. 여기서 끼워서 해 듣는 게 착용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동일한 착용 조건에서 바로 이 노란 커브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뭐 커널 같은 경우에는 711 커플에다가 많이 재고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타겟 커브가 좀 이상하게 좀 다른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조건에 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타겟 커브는 두 개가 있어서 안 되죠. 이 타겟 커브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뭐가 뭐로 듣든지 상관이 없죠. 최종적으로 고막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스피커가 앞에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쓸만한 게 없고요. 최종적으로 본다고 뭐 요 귀 있잖아요. 요 귀를 좀 마음 같은 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꽂히게끔 이렇게 이게 커널이든 이어버드든 헤드폰이든 뭐 이게 수프라우랄이든 뭐 다 이게 제대로 잘 되게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모사가 되어 있는 이게 이런 게 하나만 있으면 굳이 뭐 이게 711을 따로 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까 키 한쪽에 있는 것들은 그 돈이 없어서 있잖아요. 50% 할인해가지고 사는 그것밖에 없는 거고 이왕이면 있는 게 좋죠. 뭐 양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를 뺄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특성 전압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번 이게 뜨잖아요. 1번이 특성 전압이고 이게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 보면 2번, 3번, 4번, 5번 다 있으니까 여기서 안에 선택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20mV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엔터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뿍 하고 소리가 나죠. 저게 500Hz 톤이에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 보니까 현재 250mV를 넣으니까 98dB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야, 그래서 4dB를 떨어뜨리려면 157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일단 그걸 해. 이거 하고 하는 거지. 손발이 안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mV를 넣어보겠습니다. 150mV. 넣었다 다시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면 171을 넣어줘야 돼. 만지지 말래? 171. mV 93.9. 그러면 172 넣어주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172mV를 넣으면 얘는 94dB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폴더 메뉴에서 2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런 쭉 이런 화면들이 쭉 나와요. 자, 스타트. 아까 179mV. 지금은 저주파 소음이 나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안 들린다고 무시하면 안 돼. 위익할 때는 굉장히 고주파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잰 거예요. 두 번면 웩 소리 났죠? 네?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드폰 위치를 재조정하세요. 내가 재조정해서 예스를 누르면
두 번 평균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한 번 더 평균해 봅시다. 다시 장착 위치를 해서 해주고 다시 한번 반복 예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잰 거하고 지금 한 번 더 재는 거하고 또 평균이 돼요. 이게 로 데이터예요. 아까 첫 번째 잰 로 데이터. 자, 두 번이 됐어요? 이 두 번째인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이제 3번 반복. 그 스탠다드에는 5번 하라고 돼 있어요. 5번. 저희들이 TT에서 나온 스피커는 9번. 그거는 마이크로폰을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고도유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총 9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점을 공간 평균하게 돼 있어요. 스피커는. 그렇게 돼야 사람이 듣는 거하고 유사해져요. 그걸 갖다 리스닝 윈도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리스닝 윈도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프레시엄 조건이기 때문에 착용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노를 누르면 있잖아요. 노를 누르면 이제 평균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있잖아요. 아까 그 이제 3분의 옥타브 선분형을 다 한 거 있잖아요. 3분의 옥타브 선분형이 난다. 그 DF하고 FF 다 해준 거고요. 이게 이제 3분의 옥타브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하고 좀 유사하게 들린다는 건데, 하얀색이 이게 얘가 갖고 있는 그 확산 음장, 좀 우리가 NS 룰대로 좀 이렇게 고친, 여러 가지 잡탕으로 막 끓여가지고 붙인 이렇게 그 룰이에요. 아까 실제로 청지실에다가 더미를 넣고 이렇게 룸 특성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얘는 한 어디까지 볼 수 있냐고 하면 한 여기까지가 대역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대역이 정도 되고, 이 대역은 한 10 내려가 볼래요? 이게 내리면 되잖아요. 11.5. 얘는 35Hz부터 11.5kHz까지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THD로 볼게요. THD.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측정할 범위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유효접하서 여기 어딨어요? 35Hz부터 11.5까지였죠. 그러면 35Hz부터 11.5K까지 해주는 거고, 레벨은 얼마였지 아까? 172였나? 네, 172mV 넣어줄게. 이 보면 알겠지만 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이쪽에. 공지점이 아마 여기가 생길 거예요. 여기 100Hz 좀 부근에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공기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컴프레션이 걸린 거예요. 3차다거든요. 이게 2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서스펜션하고 그 보이스코일 미치는 문제가 없어요. 예? 얘가 있잖아요. 얘가 공리점이 아마 이쯤 생성될 거야 아마. 공리점에서는 변이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많이 밀어낸다고 그게 원활하게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RMS 에러라고 그래가지고 리지스턴스 값이에요. 공기의 유동 저항이 커져가지고 있잖아요. 병목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잘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감도 측정이에요. 이게 몇 옴짜리입니까? 쉬웠게? 42옴이요? 공식 임피던스가 42옴입니까? 42옴을 할게요. 42옴으로. 그러면 500Hz에서 있잖아요. 여기는 96dB가 나와요. 그때 걸리는 거는 205mV. 근데 이 공식 임피던스가 16옴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1mW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공식 임피던스 잘못 이야기했으면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식 임피던스가 방금 42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56이. 205mV가 걸린 거라고. 그거는 공식 임피던스는 업체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죠. 여기. 공식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얘기하죠. 이 지점이 42옴이 되는지 지금 여기 임피던스를 지금 재는 걸 뺐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감도 96. 그러니까
스펙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유통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42옴이고 감도는 96이고 그 재생 주파수 대역은 뭐 IC 룰에 따르면 뭐 35Hz부터 11.5Hz까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예. 댐핑 팩터라는 것들은 결국 운동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얘가 제어를 잘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예? 스피커 제어 능력을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항성 요소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 들을까지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헤드폰이 이렇게 실제로 뭐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갖다가 막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댐핑 팩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스피커 케이블에서 다 까먹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에 갖고 있는 저항에서 다 까먹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출력 임피던스가 뭐 예를 들면 뭐 4옴짜리고 4옴짜리고 얘가 8옴짜리를 걸었을 때하고 출력 임피던스가 0.4옴짜리하고 8옴짜리 걸었을 때는 뭐 이게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댐핑 팩터가. 그렇죠? 그 차이가 실제로는 그만큼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선에서 다 까먹고 전선이 뭐 거의 1옴 가까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한 100, 뭐 예를 들면 10, 100 차이 나던 게 나중에는 10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가버리거든요.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차이가 더 적다 그래요. 그 차이가 훨씬 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까 좀 이야기했었는데 헤드폰 출력 임피던스 정하는 거 있잖아요. 소스 임피던스 있잖아요. 그걸 할 때 뭐 제로옴에 가깝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120옴 하는 경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4옴짜리도 얹어 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논문에서 보니까 실제로 운동 특성을 재본 적이 있더라고요. 거의 차이 없어요. 주관적으로 나오는 음색 있잖아요. 예? 소스 임피던스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많이 차이 날 때 음색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임피던스 커브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소스 임피던스가 큰데 BA처럼 이래가지고 임피던스 차이가 심하다. 저주파 고주파. 그러면 저주파 특성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음색의 차이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지 그게 또 운동성에 대한 것까지는 거의 미미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스피커보다 훨씬 더. 아까 그 이딴 거 여기 바뀌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음색을 바꿔주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운동성을 제하고 그런 용보다는요. 이게 특히 이렇게 임피던스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고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비해 가지고 플랜지로 쓰는 ER 포이스 같은 게 아까 좋은 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음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항을 달아두면 고음이 좀 더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음색이. 저음을 좀 더 깎아먹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고음이 더 나오는 것처럼 들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음색에 대한 어떤 제어의 차원으로 하는 거지. 댐핑 팩터는 조금 달라요. 그게 주파수에 의존하는 어텐뉴에이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댐핑 팩터는 약간 조금 다르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 어쨌든 거의 무시. 근데 아까처럼 소스 임피던스는 무조건 요즘 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BA를 내가 그 헤드폰 앰프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인데 여기다가 BA를 들을 수도 있고 다이나믹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 차이가 큰 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작게 있는 거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따라 음색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원래 이 헤드폰이 그렇게 들리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꼽을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앰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런 차이를 적게 해주려면 원래 갖고 있는 음색을 그대로 해주려면 얘가 갖고 있는 출력 임피던스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은 다 4옴 언더로 다 간다. 그게 125옴짜리 가면 안 돼요. 근데 노트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드폰 단자 있잖아요. 노트북에 헤드폰 단자 있죠. 그거는 거의 킬옴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몇백 옴까지 올라간다 그랬나? 예. 이제 100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요. 이제 BA 들을 때하고 달라. 다이나믹 들을 때. 자, 그 4일 동안 이렇게 그 고생이 많으셨고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고생이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진들이 고생이 많았고, 저기 우리 스태프진 양선아 홍보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규돈 연구원께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짠다고 고생한 그 김도영 씨 박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받기 힘들다는 수료증을 이제 받는 시간으로 하고요. 예, 수료증 끝나고 나면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이동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